안녕하세요. 날씨가 낮에는 좀 뜨겁습니다. 예, 더위 조심하세요. 자, 오늘 취득세부터 이해가자고요. 자, 이거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끝났죠? 이거는 암기하고 돌아다니라 그랬잖아요. 세법 취득세. 다른 거는 까먹더라도 이거 세율, 이거 표준세율. 자, 유상은 숫자 배열이 어때? 유상은 비싸잖아. 돈 주고. 유상은 셋넷, 상속은 38, 징여는 광복절 815, 원시는 282. 할 게 없네. 이것도 못 외우면서 세법이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울 거는 외워야 됩니다. 항상 표준세율은 뭐다?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 2%.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친 거예요. 합친 거. 14일 만에 보니까 또 새로워요. 자, 한 장짜리 한번 펴세요. 딱 한 장짜리에 딱 정리 딱 돼 있잖아요. 저 세법이 한 장짜리만 잘하면 60점 맞는다. 1페이지. 자, 1페이지 세율 찾아요. 박스 안에 가운데 있죠? 1페이지 한 장짜리. 또 찾는데 2시간 걸려 또. 자, 1페이지 찬찬히 찾으세요. 자, 유상은 숫자 배열이 셋넷, 그리고 상속은 38, 징여는 광복절 815, 더하기 2만 하면 되죠? 나왔잖아요. 원시는 282, 공유는 2.3. 이게 취득세 뭐라고요? 표준세율. 그러나 주택은 다르죠? 주택은 6억까지는 몇 프로? 1%. 9억 초과는 몇 프로로 간다? 3%. 이렇게 해서 솔직히 이거 14일 동안 이거 눈에 익혔을 거 아니에요? 안 봤어? 뭘 세법은 하루에 10분씩만 이 프린트 보면은 좋은 점수 나와요. 제발 세법은 공부 안 하네요. 자, 그럼 이제 표준세율이 끝났기 때문에 그 밑에 뭐가 나왔어? 특례세율. 특례세율이 뭐다? 한쪽만 과세하는 거. 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중과세로 들어가자고요. 자, 강의 노트 한번 봐주세요. 사치성 재산. 자, 강의 노트로 이제 이론 정리하자고요. 자, 이름이 뭐다? 사치성 재산. 취득하면 사치 풍조 억제를 위해서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중과세한다. 무겁게 과세한다. 빨리 강의 노트 피세요. 비스름한 거 찾으면 돼요. 비스름한 거 찾으라고요. 비스름한 거 찾아요. 잘 찾으세요. 자,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개다? 사잖아. 사니까 뭐가? 4개. 4개. 사니까 4개요. 4개. 그래서 골프장, 이거는 비싼 거, 회원제입니다. 고급 오락장, 그리고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일명 뭐다? 쓰리고잖아. 쓰리고 때려서 골프장을 구입했네요. 쓰리고 골프장, 고고고. 자, 그럼 이제 그 시험은 뭐다? 이름만 알아두면 돼. 이런 거 구체적인 거는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어떻게 중과한다? 항상 앞에는 뭐가 나와? 표준세율에 8%를 더한다. 8%. 그럼 시험은 8%라고 안 나와.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었다. 이게 나오는 거야. 중과 기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4배. 항상 중과 기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라고요? 2%. 그럼 4배잖아. 그럼 2, 4는 8이니까 뭐랑 똑같다? 8%. 8%. 4배, 4배.
시험은 4배라고 안 나와요. 고급스럽게 4배를 분수로 물어봐. 4배. 그럼 4배는 뭐다? 100분의 400을 더한다. 헷가닥해서 400분의 100을 더한다. 안 돼요. 가분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치성이니까 4니까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4배. 그럼 끝났네요. 4배. 자, 그럼 프린트 한번 봐요. 딱 거기 찍혀 있잖아. 자, 프린트. 이제 프린트로 마무리 지어요. 봤어요? 사치성 재산.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4배. 4배는 몇 프로다? 8%. 그럼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기준세율의 4배다. 8%. 찾았어요? 확인했어요? 4배라고요. 4배. 4배. 자,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고급주택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반드시 이번 시험에 알아야 됩니다. 고급주택의 범위. 자, 그래서 세법은 단독과 뭘로 구분한다?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이거 단독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폈어요 이거?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요. 자, 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이 있고 대지면적 기준이 있고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뭐다? 단층형이 있고 복층형으로 구분한다고요. 그러면은 연면적은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몇 초가? 331초가에다가 and 얼마부터 해야 돼? 시가 표준액이 6억 하면 큰일 나요. 9억 초과. 이 9억은 실지 취득가액 하면 큰일 나요. 항상 숫자가 나오면 좌우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9억은 시가 표준액 이상이 아니라 초과. 둘 다 동시에 중복되면 중과를 하겠죠? 자, 그럼 여기에 해당 안 되면 이제 대지면적. 대지면적은 몇 초가다? 662초가. and 9억 원 초과. 똑같죠? 그럼 여기에 이제 해당이 안 되면 단독주택에 뭐를 갖고 따진다? 시설. 자, 무슨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and 뭐가 붙어? 9억 초과 반드시. 그리고 적재하 중에 몇 킬로 이하? 200km 이하 소형 엘리베이터는 괄호를 항상 잘 봐야 돼요. 포함하면 큰일 나. 제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괄호가 나오면 다 제외야. 여기는 주차장 면적 제외. 지하실 면적 제외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세법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331 초과가 돼야 돼요. 지하실도 세법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연면적에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 세법에서 유일하게 키로수가 나온다 그랬죠? 200kg. 200kg 어떻게 배워? 나의 몸무게 약 2배야. 또는 3배도 될 수 있죠. 개인 차이에 따라 5배도 될 수 있고. 우리 사람은 딱 3배야. 7, 3, 21. 딱 외우잖아. 자, 그 다음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6, 7 이상 수영장이 있다. 6, 7 이상.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9억 초과가 들어가면 안 돼요. 다 사치야. 이거 6, 7 이상은요. 약 20평이야. 그 다 20평은 뭐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9억이 다 넘어요. 그리고 단독주택의 엘리베이터는 다 사치로 봐요. 그래도 9억 초과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다 사치로 봐. 단 엘리베이터는 9억 초과가 들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은 하나, 둘, 셋, 넷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공동주택. 단독인지 공동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공동주택은 연면적 중에 항상 공유면적을 제외한다. 그럼 뭐를 갖고 따지는 거야? 전용면적을 갖고. 전용면적을 갖고 따져. 몇 제곱? 245초가. 그리고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이 나오면 274초가예요. 초가. 이상하면 큰일 나. 그리고 엔드 얼마가 붙어야 돼? 9억 초과 시가. 자, 이렇게 해서 고급 주택 나왔어요. 취득세를 어떻게 중과한다?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합니다.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한다. 단 여기서 주의할 일은 9억 초과는 어디에만 안 들어간다?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 9억 초과 들어가면 틀려요. 무조건 사치다. 왜? 9억이 다 넘어가니까. 나머지는 9억 초과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4가지 숫자를 정리해야 된다. 4가지 이거 연면적. 뒤바뀌면 안 돼요. 331 초과, 662 초과, 그리고 전용면적 245 초과, 그리고 복층형은 274 초과. 숫자 4개. 숫자 4개네. 이거 4개를 기억해야죠. 4개. 4개. 이거 다 정리하세요. 이거 공무원 시험은 계속 나와요. 구급 공무원은. 근데 중개사는 옛날에 딱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 그건 알고 가야 된다 이거죠. 이거 4개. 331 초과, 662 초과, 245 초과, 274 초과, 엔드 9억 초과. 이 숫자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자, 331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연면적이잖아. 이 년은 어떤 년이야? 33만 년이야. 연 하면 33만 년을 기억하면 돼요. 연 어떤 년? 33만 년이 뭐다? 땅 팔았잖아. 땅 팔아서 2배 번 거야. 2배잖아 이거. 2배. 33만 년을 만나 땅 팔아서 2배 벌고 단독에서 어디로 이사 오는 거야? 공동으로 아파트로 이사 오는 거야. 그럼 이사 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이사 오는 날이잖아. 이사 오는 날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이사철이라 그래. 가운데 7, 247. 간단하잖아. 외울 게 없잖아요. 33만 년 만나 땅 팔아서 2배 벌고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이사 오는 날을 일명 뭐라 그래요? 이사철. 복도 많아요. 복층형.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여자 팔자는 된박 팔자라 그러죠. 요즘은 남자 팔자도 된박 팔자가 있어요. 여자 잘 만나서 생활력이 강해서 돈을 잘 버는 여성들도 많다고요. 요즘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반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저 친구는 이제 여름날 나무 밑에서 딱 쉬어. 딱 3시간만 일합니다. 이거 여자분이 뭐를 하냐면 미용실을 해. 강남에서 4개를 합니다. 4개.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샷다맨이야. 딱 아줌마들 저 태워다 주고 나무 그늘에 있다가 아파트 나무 그늘에 있다가 와이프가 딱 치면 태우러 가는 거야. 딱 3시간. 그래서 한 달 일하고 200만 원씩 줘요. 와이프가.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50만 원 올려준대. 그래갖고 좋아하는 거야. 어서 와요. 안 올 줄 알았지.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늦게라도 오셔야 돼. 벌써 공부에 불타고 있잖아요. 어차피 늦은 거 커피 다 먹고 참 여유가 있어서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고급 주택입니다. 지방세에서는 33만 년 만나. 그래서 전년이 33만 년이야. 연 어떤 년? 33만 년. 이건 수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럼 프린터로 정리를 하죠.
자, 프린트 한번 봐요. 1페이지. 자, 왼쪽에. 자, 사치성 재산 아까 금방 했잖아. 종류. 자, 골프장. 고5가 뭐예요? 고5가 고급 오락장. 고5가 고급 오락장이에요. 그리고 고선이 뭐예요? 고급 선박. 자, 그 다음 고급 주택 나왔잖아. 그럼 어찌고 저찌고 9억 초과가 붙어야죠? 그럼 9억 초과 위에 적어, 그 빈 공간에 적어 놓을 수 있잖아. 9억 초과는 실지 취득가액 하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이다. 가운데 적을 때 있을 거는 적으라고요. 시가 표준액. 단 9억 초과는 어디에는 안 붙는다? 에스컬레이터. 이거 에스컬레이터는 안 붙어요. 에스컬레이터는 다 9억 넘어가니까 에스컬레이터는 X입니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거를 펴놓고 연구 대상이죠? 연구해야지, 연구. 연구. 자, 그 다음 뒷장을 넘겨봐요. 자, 뒷장. 자, 2페이지. 2페이지. 자, 왼쪽에. 취득세칸 왼쪽에. 거기 가운데 박스로 시커멓게 찼잖아요. 고급주택, 하얀별. 왼쪽 중간에 2페이지. 자, 연면적은 얼마 초과? 331 초과. 엔드 9억 초과. 대지면적은 얼마? 662 초과. 엔드 뭐다? 9억 초과. 자, 3번. 시설 기준은 엘리베이터는 뭐가 붙어야 돼? 9억 초과. 에스컬레이터는 9억 초과. X예요, X. 자, 4번. 이제는 공동주택이죠, 이거. 전용 면적은 245 초과. 그리고 엔드 9억 초과. 복층령은 뭐다? 274 초과, 9억 초과. 딱 적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든 재산세든 고급주택이라고 그래요. 고급주택. 고급주택이라고 해요. 지방세에서는. 근데 가운데 봐요. 옆에 뭐가 있어? 임대업입니다. 임대업은 사업소득이죠? 가운데. 그럼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고가주택이라 그래. 가격 갖고만 따져. 하얀별. 옆에랑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고가주택. 그래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임대에서는 뭘로 따진다? 기준시가 12억 초과예요. 지방세에서는 9억 초과입니다. 반드시 비교가 돼야 돼요. 이게 고가주택이다. 그러니까 임대업에서는 뭘로 따진다? 12억은 기준시가. 안 판 거니까. 자, 그럼 오른쪽 이제 양도소득세로 넘어갑니다. 오른쪽. 자, 팔아먹을 때 양도소득세에서도 뭐라 그래? 고가주택. 그럼 조합원 입주권도 자 12억이 넘어가면 똑같은데 고가주택은 자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 12억 초과.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기준시가로 따지지 않고 실지 양도가액, 즉 실거래가액으로 따진다고요. 그 시험은 어떻게 나와?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초과 다 틀려요. 실지 양도가액. 그러나 임대업에서는 기준시가 안 판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지방세에서는 9억 기준이고 9억 시가표준액. 그러나 국세에서는 12억입니다. 12억. 기준시가로 따질 때도 있고 실지 양도가액, 실거래가액으로 따진다. 그래서 9억, 12억, 12억을 잘 구분하시라고요. 자, 임대업에서는 고가주택이라 그래요. 가격은 얼마 기준? 12억. 기준시가. 자, 오른쪽 양도소득세에는 얼마 기준? 12억. 12억은 무슨 가격을 얘기한다? 실지 양도가액, 실지 거래가액. 자,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도 고급주택 끝났잖아요. 지금 제가 어디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잘 찾아봐요. 천천히 하는 거니까. 자, 강의 노트 한번 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과밀억제권입니다. 자, 그림 잘 찾아요. 과밀억제권은 어디다? 수도권의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에서 뭐 한 겁니까? 법인이 본점도론 주사무소, 제목을 잘 봐야 돼요. 지점하면 안 돼요.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해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신축, 짓거나 늘릴 때는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즉 원시 취득만. 자, 출발이 뭐라고요?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은 어디를 얘기한다? 수도권. 지방은 중과를 안 합니다. 수도권은 몇 군데를 얘기해요? 세 군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세종은 과밀억제권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래도 이런 지역에서 본점 주사무소, 본점 주사무소의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 글씨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리법인일 때는 본점이라는 용어를 써. 비영리법인일 때는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란 용어를 쓴다고요. 영리법인일 때는 무슨 용어를 쓴다? 본점. 비영리법인일 때는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점 주사무소가 신축하기 위해서, 본점을 신축하기 위해서, 본점을 증축하기 위해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인구가 증가되죠? 인구가 따라오잖아. 그래서 인구가 따라오니까 취득세를 몇 배로 중과하겠다? 2배. 이것만 알면 돼. 2배. 2배요, 2배. 2배. 아까 사치는 몇 배라고요? 4배. 사치는 4배요. 이거 사치성 재산은 4배를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친구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누구 배가 아파? 4배가 아프지. 부글부글 끓어요. 질투의 화신입니다. 앞에서는 축하한다 그러면서 질투가 막 해서 집구석에 와서 남편을 원망하는 거야. 저 녀석 잘못 만났군.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서도 한 번 정도는 나 고급주택 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두세 번 들으면 짜증나는 거야. 사치의 절반 2배입니다. 2배. 그럼 항상 이 2배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중과 기준 세율의 몇 배라고요? 2배. 2배. 그래도 중과 기준 세율은 몇 프로라 그랬어? 2%. 2%의 2배는 몇 프로다? 4%. 그래도 2배는 몇 프로다? 4%. 사치는 8%니까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뭘로 출발했을 때?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했을 때. 과밀억제권에서 법인이 뭐다? 본점주 사무소 부동산을 취득해서 신중축하거나 또 두 번째는 뭐다? 과밀억제권에도 공장 신증설이야. 짓거나 늘렸을 때 원시만 중과하는 거예요. 원시만. 그래서 과밀억제권에서 공장 신설 증설 짓거나 늘리면 인구가 따라오죠? 인구가 따라오잖아. 그럼 역시 표준세율의 몇 배로 중과한다? 2배. 그래서 출제는 여기까지만 돼.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 없어. 과밀억제권은 2배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그 선배들이나 우리 그 윗세대는 이런
공장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잖아. 중학교만 나오고 버스 타고 방직 공장으로 막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유행어가 뭐야? 대학교 안 나오면 인간이 아니야. 선거할 때 봤죠? 고졸은 인간도 아니라 취급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 집사람 고졸이야. 이재명이 찍으려다가 이준석이 찍어버려서 열받아서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선거 끝났으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선거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양쪽으로 좀 갈라지지 말고 나라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더 25만 원도 줄 기세예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든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싸우지 말고 정치권도 좀 이렇게 좀 협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사람 진짜 고졸이야. 나 대졸인 줄 알았어. 나중에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 내가 착해서 지금 데리고 사는 거예요. 살림 잘하지. 빨래 잘하지. 얼마나 좋아. 학력은 필요 없어요.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그죠? 둘이 마음 맞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아들도 고졸이잖아. 며느리는 대졸이야 또. 근데 우리 아들이 빙신 같은 새끼가 와이프 앞에 쥐고 살아. 나 참 환장하겠어. 돈은 지가 다 버는데 지금 프리랜서라 김해가 있어요. 지금 한 달 동안 일하러. 공장 나오니까 갑자기 우리 아들 공장 갔잖아 지금. 우리 아들 반도체 기술자예요. 공장 갔다고. 그러다 지방 가면 임금을 2배로 더 줘. 2배. 2배에 2배. 이렇게. 자, 프린트로 정리합니다. 프린트. 자, 1페이지. 자, 1페이지. 나왔잖아. 골프장 밑에 이어서 과밀. 과밀이 뭐다? 과밀억제권. 아까 금방 했잖아. 했던 건 밑에. 그럼 공장 신증설이나 법인이 본점 지정하면 큰일 나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몇 배? 2배. 2배는 몇 프로다? 4%. 찾았어요? 네, 찾았어. 찾았어요. 잘 찾으세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이 그림 찾아요. 39번. 근데요, 우리 아들이 고졸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고졸이더라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 대졸보다 더 유식해. 우리 며느리는 책 한 권 안 읽은 애야. 이 대화해 보면 뽀록이 나요. 뭐 영어 단어는 많이 외워서 뭐 그럴지 몰라도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상식이 풍부하다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 그래서 유치원 가면 이 애는 서울대학교 갈 애래. 근처도 못 가잖아. 자, 지금부터는 39번 찾았어요? 그만 웃어요. 웃다가 다 놓쳐요. 저는 이게 문제야. 꼭 그 글씨가 나오면 잊었다가도 생각이 나다. 공장하면 김해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몇 배 벌려고 간다? 2배. 2배 줘요. 진짜로.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9시까지 일하면요. 31만 원 번대. 31만 원. 하루 그게 잔업하면은 31만 원 번대. 그럼 25일 일하더라도 돈이 꽤 되겠죠. 그죠? 돈이 꽤 돼. 그래서 월급 받다 주면 며느리는 뭐자? 지네들 친구랑 막 4시까지 슬퍼 먹고 돌아다녀. 우리 아들이 얘기했어. 집에 와 보니까 4시에 들어오더래. 친구랑 만나.
왜 그래도 들어오니까 다행이라 그랬어 내가. 그러면 들어오면 네 마누라다 이해하고 살라고. 뭐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말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나는 옛날에 결혼했을 때 뭐다 일주일간도 안 들어갔어요. 8일 만에 들어가니까 좋아하더라고. 자, 그럼 이제 유상이야. 취득하는 뭐다? 주택. 우리가 돈 주고 집을 많이 사봤잖아요. 그죠?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야. 주택. 자, 주택은 뭐다? 1주택이야.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샀다. 아까 배웠죠? 거래가액에 따라 몇 프로? 1에서 최대 3%까지 적용합니다. 아까 프린트에 적혀 있잖아.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이에는 1에서 3% 공식이 있어요. 9억 초과도 몇 프로? 3%를 적용한다고요. 집이 없는 자가 계약서를 써서 무주택자가 6억까지는 몇 프로? 1%. 9억 초과는 몇 프로? 3%. 요렇게. 됐죠? 자, 근데 집이 이제 2개가 되는 거야. 2개, 3개, 4개. 자, 집이 2개다. 자, 2주택이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단어가 등장해? 조정대상 지역이란 단어가 중정하고 비조정이 나와. 그럼 세종시는 조정이다, 비조정이다? 조정지역이 아니잖아, 세종은. 조정지역은 몇 군데예요,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 3군데. 서울, 강남구, 강남 3구, 용산, 송파. 그런 데가 조정이라고요. 집값이 비싼데 33평이 막 20억 막 30억 가요. 자, 그럼 잘 봐요.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야. 2개다. 어디 걸 샀어? 조정. 조정 거를 사면 몇 배로 중과산다? 2배. 항상 앞에는 뭐가 나와? 표준세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표준세율은 몇 프로냐? 4%를 얘기합니다. 주택은 표준세율이 4%야. 그럼 2배는 뭐의 2배다? 중과기준세율의 2배는 2%죠? 2%잖아. 2%의 2배는 몇 프로야? 4%. 그럼 전체는 몇 프로로 중과하겠다? 8%로 중과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조정거를 샀다. 여러분들이 집이 하나 있어. 그래서 조정거를 하나 사면 2개죠? 그럼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2배를 더한다. 항상 2배는 뭐의 2배라고? 중과기준세율의 2배니까 4%죠? 그럼 전체는 몇 프로다? 8%. 시험은 뭐만 나와? 2배만 나와. 2배만 나온다고요. 2배만. 근데 비조정거를 샀어. 비조정거를 사면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에서 3%로 간다고요. 자, 3개야 이번엔. 3개. 자, 3개인데 조정거를 샀다. 이건 몇 배? 4배. 4배만 알면 돼. 그럼 표준세율이 4%예요. 그럼 4배는 2, 4는 8. 그럼 전체는 몇 프로로 중과하겠다? 12%로 중과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3개인데 어디 걸 샀어? 비조정 거를 사면 2배입니다. 2배. 자, 그리고 4개 이상. 4개 이상은 지역을 안 따져. 무조건 몇 배? 4배, 4배. 근데 이거는 개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무조건 몇 배? 4배. 법인은 무조건 4배. 잘 정리하시라고요. 됐습니까? 법인은 무조건 4배예요. 4배. 자, 프린트로 정리합니다. 자, 프린트로 정리해요. 자, 바로 아까 과밀 밑에 조정지역 나왔다. 자, 조정지역 2주택이나
비조정의 상주택은 몇 보로 중과한다? 2배. 2배는 몇 프로다? 사이는 8이니까 8%. 아까 금방 밑에 자 조정지역의 3주택이나 4주택이나 법인이 취득하면 무조건 몇 배로 중과한다? 4배로 중과한다.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자, 칠판 봐요. 자, 여보세요. 칠판 봐요. 하나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택거래가액에 따라 1에서 3%를 적용합니다. 하나는 2개부터 중과한데 2배, 조정권은 2배로 중과하고 조정이 아닌 거는 1에서 3% 중과를 안 합니다. 자, 3개, 조정권을 취득하면 몇 배로 뛴다? 4배. 비조정권을 취득하면 2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무조건 몇 배? 4배, 4배, 4배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유상이 아니라 무상. 무상하면 징여입니다. 징여라고요, 징여. 자, 징여받잖아. 자, 여보세요. 자, 여기 봐. 징여받았을 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예요? 표준세율을 알아야 뭔가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징여받으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 에?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2.8. 여러분들이 받으면 몇 프로야? 3.5. 표준세율이. 징여. 자, 그럼 누구로부터 징여받는 거야? 배우자 직계 좀비로부터 징여받잖아요. 그럼 뭐를 징여받아? 주택. 그럼 취득세 세율은 몇 배로 중과한다? 4배. 4배는 12%예요. 자, 어디 거를 징여받았어? 조정대상 지역 거를 징여받았다. 자, 그럼 공시가격이 얼마 이상? 3억 이상의 주택을 징여받았다. 그럼 이제 2주택 이상이죠? 4배로 중과한다. 4배는 몇 프로다? 12%. 4배는 12%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약자로.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배우자 직계 좀비속 대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징여를 받았어. 어디에 있는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징여받았다고요? 그럼 부모님이 집이 2채야. 2채인데 한 채를 딸에게 징여하는 거야. 그럼 공시가격으로 얼마 이상? 3억 이상. 그럴 때는 표준세율에 몇 배로 중과한다? 4배. 그럼 12%야. 12%. 항상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니까 12%라 12%. 그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집이 여러 개 있어. 어디에 있어? 조정. 조정에 있다고요. 30억짜리를 징여하는 거야. 자녀에게. 조정거. 집이 2채 이상. 공시가격 3억 이상인 거를. 그러면 30억짜리를 징여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뭐를 해야 돼?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럼 30억짜리를 징여받으면 다 필요 없어. 계산도 필요 없다. 무조건 몇 배라고요? 4배만 알면 돼요. 4배.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자, 징여받았잖아. 그럼 세율은 4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징여받으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3.5잖아. 징여받으면 표준세율이 3.5%야. 그럼 이 3.5는 뭐의 3.5일까요? 시가 인정액의 3.5%에다가 몇 프로를 곱하는 거야? 12%.
12%를 곱한다고요. 4배가 12%니까. 네. 이 4배는 이거 4배. 이게 좀 이게 아니다. 요거는요. 징여잖아, 징여. 그럼 징여는 표준세율이 3.5%예요. 3.5. 징여는 표준세율이 3.5라고요. 유상이 4%입니다. 표준세율이. 그래서 요렇게 안 되네. 그래서 요거에다가 12%를 곱하면 엄청 올라가겠죠. 그죠?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알아두면 된다? 4배만 알아두면 된다. 그럼 출제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요즘은 출제 안 된 게 저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출제 안 된 게 가끔 나와. 들어는 봐야 된다고요. 그래도 뭐는 출제돼? 이거는 출제가 돼. 1주택은 무주택자가 하나를 사죠? 거래가액에 따라 1에서 3%를 적용한다. 왜 이거는 출제가 안 돼? 이것도요.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뭐다? 이 제외되는 주택이 있어요. 그 저가주택이나 무슨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그럼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제외되는 주택이 법적으로 20몇 개가 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다? 요거는 알아야죠. 1에서 3%로 간다. 자, 이렇게 해서 중과세가 끝났습니다. 자, 프린트 한번 봐요. 자, 프린트 한번 보자고요. 그 박스를 잘 봐야 돼요. 표준세율. 자, 표준세율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배울 게 뭐다? 특례세율. 특례세율은 필수야. 이 중과세율은 쭉 읽어보시고, 그럼 중과세율 3번에 보면 왼쪽에 같은 세율이 취득물건,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 세율이 해당할 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낮은 세율하면 안 돼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둘 이상 세율이 해당할 때는 높은 세율이다. 낮은 세율이다. 높은 세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못 찾아. 그 금방에 적혀 있잖아요. 왼쪽에. 못 찾아. 잘 찾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일반 주택을 취득해서 1에서 3% 주고 1에서 3% 세금 내고 취득했죠? 이게 딱 취득하고 보니까 법적으로 고급주택이야. 그럼 고급주택이 되면 취득세를 몇 배로 중과한다? 4배. 그럼 앞에서 세금 냈죠? 그럼 이것도 주택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 세율이 적용되죠? 앞에 거는 이렇게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세금은 실질로 따지니까 이게 고급주택이야. 그럼 4배로 중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 찾았어요? 아직도 못 찾아. 왼쪽 시커먼 거 근처에 있는데. 근처에 있는데도 못 찾아. 자, 그 다음 세율은 이 파트에서 이제 이게 5번 출제된 거야. 특례. 이거를 반드시 알 줄 알아야 돼. 특례 세율. 그림 찾으세요. (40번이네요) 40번 맞아요? 번호가 틀려요? 잠깐 알아서 찾아요. 41페이지 알아서 찾으라. 그 근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칠판 한번 보자. 자, 사치성 재산은 사니까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4배를 더한다. 과밀억제권은 공장,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은 몇 배를 더한다? 2배를 더한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과세 물건이
과세 대상 세율이 중복될 때는 낮은 세율로 간다, 높은 세율로 간다, 높은 세율. 자, 그 다음은 뭐다? 취득세 세율의 특례. 뒤로 읽으면 뭐다? 특례 세율. 1번, 2번 이거 5번 출제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자, 첫 번째는 뭐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는 거다, 합하는 거다, 빼고 과세하는 게 있다. 두 번째는 뭐다?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게 있다. 중과 기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야? 몇 프로? 2%만 적용하고, 자, 2%를 빼서 적용하는 게 있다. 이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2%를 빼는 건지 2%만 적용하는 건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럼 2%를 뺀다는 얘기는 뭐다? 취득세를 빼고, 취득세가 2%잖아 옛날에. 2% 빼고 옛날에 뭐만 과세하겠다? 등록세만, 한쪽만. 이거 2% 취득세를 빼고 옛날에 등록세만 과세하겠다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은 뭐라 그랬어요?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 여기는 중과기준세율은 뭐다? 반대야. 반대. 이에만 과세하고 등록세는 뭐다? 과세를 안 하겠다. 이쪽은 뭐다? 이에는 과세를 안 하고 옛날에 등록세만 과세하겠다. 이쪽은 옛날에 취득세만 과세하고 등록세는 과세를 안 하겠다. 즉 한쪽만 과세하는 겁니다. 이 용어 2%를 뺀다.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고 옛날에 뭐만 과세하겠다? 등록세만. 그럼 여기는 중과 기준세율만 과세하겠다. 이거는 2% 취득세만 과세하고 등록세는 과세 안 하겠다. 그래서 2% 빼는 거와 2%만 적용하는 거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잠시 쉬었다 하죠.